이번 21년도 그 대전 드론 챌린지에서 드론 오래 날리기 우승한 경상북도 경찰청 소속 최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일단 이 대회에 참가한 데 있어서 제가 좀 약간 항공 쪽에 많은 흥미가 있었는데, 일단 군대를 기술부사관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500MD 정비를 했었고, 그리고 무성항공이라는 그 무인 항공 방제 회사에서 야마 알맥스라는 기종과 페이저라는 무인 헬기를 4년 동안 정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아까 그 발표하셨던 이다인 행정관님과 같은 경찰 수색 드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다녔던 무성항공에서 그 하이브리드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드론 제작을 경험으로 고효율 드론을 만드는 거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드론 오래 날리기 대회 우승을 하기 위한 노하우라는 주제로 총 5가지 무게, 배터리, 효율, 비행성, 역대 우승 기체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일단 그 우승 금상을 타기 위해서는 오래 날아야 되는데, 오래 날기 위해서 제일 포인트는 기체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를 한 가지 주제로 담았고,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가벼운 고용량 배터리, 그리고 효율은 이거는 이제 부품들을 구성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효율은 결국은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제 기체에 대한 것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효율을 올리다 보면은 비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역시 이 부분도 제 기체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게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강도를 유지하는 다이어트라는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벼운 모터, 가벼운 프로펠러, 그리고 가벼운 부수 자재들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기체에서 무게를 줄이는 게 그나마 다만 뭐 20-30g이라도 더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기체 강도를 유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 기체에 필요한 강도란 여러 개의 프롭이 만드는 양력 불균형을 모터를 잡는 암이 힘이 없게 진동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본체에 있는 FC로 전달할 만큼의 강도가 드론의 기체에 필요한 강도가 된다고 저는 정리를 하였습니다. 일단 요 무게 감량과 강도 밸런스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유리한 부분이 통상 이제 입상한 기체의 평균 중량이 2kg 초반대의 기체들이었습니다. 대회 규정에서는 1kg 이상 7kg 미만의 기체를 제한을 두고 있는데, 유독 입상한 기체들은 대체로 다 2kg 초반대의 기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상한 기체들을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배터리를 포함하지 않은 기체의 무게가 600g에서 800g, 그리고 대략 60% 정도의 배터리 무게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이제 2kg짜리 기체에 최적화된 프로과 모터는 몇 가지 제품이 없는데, 그 조합은 대략 40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자장비 무게가 대략 한 150g, 그리고 2kg짜리에 많이 쓰이는 용량, 배터리 용량이 300W면 보통 한 리튬 이온 배터리로 환산했을 때 1.5kg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제외한 기체의 구성품 무게는 2050g 정도가 되는데, 이 2050g을 견고히 버틸 그 카본 소재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사용한 부품들의 실제 무게를 제시했는데,
230g 정도로 프레임을 구성해야지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만들었던 그 기체도 카본 파이프가 사각 파이프여가지고 좀 무거웠지만 그래도 최대한 경량화하는 데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2.4kg짜리 기체가 나오는데 보통 효율이 높은 드론들의 그 추력 대비 전력비는 1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이라는 효율 값을 넣고 2400g짜리 기체를 띄우면은 185W라는 소비 전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300W 배터리 용량에 대입하면은 1.62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 1.62시간이라면은 그 시간으로 쉽게 환산을 하면 1시간 38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큰 기체를 예를 들어 보면은 4kg 이상의 드론은 왜 입상을 하지 못하나 이런 의문점을 들게 될 텐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큰 모터와 대형 프롭을 잡아줄 튼튼한 프레임이 필요하는데 튼튼하게 만들면 어쩔 수 없이 프레임은 무거워집니다. 그런 무거운 프레임을 들기 위해서는 큰 소비 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또 보상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도 더 많이 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큰 모터와 큰 프롭이 효율을 조금 더 증가시키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계속 순환이 되게 됩니다. 무게 추가에 대한. 일단 4kg짜리 드론의 이제 보편적인 최저 무게 사양을 수치를 구해보면은 스테이터 60mm 정도 되는 모터와 한 26인치의 프롭을 구성하면은 한 쌍에 200g 정도가 돼서 4개면은 800g 그리고 전자 장비는 전과 동일하고 그리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00W 정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터리 무게는 리튬 이온으로 환산했을 때 2.5kg. 그러면은 이때 프레임을 제외한 구성품이 3.45kg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프롭이 커지기 때문에 저주파 진동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율이 높은 기체들은 어쩔 수 없이 프롭이 저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 저주파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파이프도 20mm로 대줘야 되고 그리고 결합하는 기체 카본 프레임이라든가 볼트, 너트 내지는 뭐 가로대, 세로대도 더 추가해서 달아줘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하이브리드 드론을 최고 경량으로 만들었을 때도 2.3kg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극단적으로 제가 필요한 것만 넣었을 때 750g 정도가 기체 프레임 무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2kg으로 효율을 13으로 넣고 소비 전력을 계산하면 323W가 나오는데 이거를 500W로 환산했을 때 1.55시간 시간으로는 1시간 33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체에 약간 최대한 마이너스 값을 많이 줬음에도 요 앞에 있는 기체 대비 5분 정도 더 적게 비행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강도 때문에 큰 기체들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강도를 포기하고 약간 좀 가벼운 소재들을 써서 강도를 약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프롭이 순간적인 양력을 발생할 때 기체의 메인 프레임 쪽으로 정확한 피드백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때 피드백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그 FC에서는 더 강한 누적값을 적용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때는 이미 더 많은 양력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헌팅이 발생하거나 이제 또 바람이 불게 되면은 기체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이런 오래 날리기에 나오는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인 기체들에 한해서는 그런 증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하우가 쌓인 걸로는 프로펠러가 저속 회전하면서 비행할 때 모터 마운트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저주파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진폭이 2, 3mm 이내 정도로 경고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 이륙 하중, 최대한 무게를 이제 최대 이륙 하중으로 이륙할 때 이제 모터 상방각이 2도 이상 꺾이지 않을 정도의 강도는 유지해야 되게끔 강도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무게가 너무 많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그 소비 전력이 커지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배터리. 배터리는 솔직히 좀 선정은 되게 쉬웠습니다. 그 간단한 선정 과정의 데이터를 조금만 보여드리면, 리튬 폴리머랑 리튬 이온 배터리를 선정했었는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 방전율이 20C인 22A짜리 셀 한 개의 무게를 확인해 보니 440g이었고, 그리고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의 21700 셀 5A짜리는 68g, 그리고 18650 3.5A짜리는 48g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들을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1W당 몇 g이 나가는지 계산을 했을 때 리튬 폴리머는 5.4g,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대략 3.7g 정도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폴리머 대비 리튬 이온 배터리는 3분의 2 정도의 무게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결론은 같은 용량일 때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달았을 때 그 소비 전력은 더 많이 먹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드론에 안 쓰는 이유가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프로펠러를 돌리고 이제 또 그 방전율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를 안 쓰게 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방전율이 2C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이상 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열과 동시에 이제 뭐 폭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안에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서 약간 터져가지고 가스가 분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가열이 많이 되면은 그 제시된 용량값의 절반도 못 쓰고 비행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오래 날리기 대회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쉽습니다. 고효율 기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 앞에 제시했던 2.4kg짜리 기체로 그 전력 대비 방전되는 전류를 계산했을 때 8.3A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3A에 지금 이 300W급 배터리의 1C 값을 나눠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전율은 0.6C 레이트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장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그 방전율보다 많이 낮아서 전혀 리튬 이온 배터리로도 이 오래 날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부담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율, 이 고효율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제가 적어 놓은 좀 이상한 문장이 있는데, 기성품의 정해진 재원으로 세팅할 시 1시간 50분 비행이 최대치.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기체를 만들어 보셨으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26셀짜리 모터에 그 제시한 프롭을 달고, 그리고 그 최적의 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양을 계속 늘리다 보면은 1시간 50분 이상 비행은 안 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아무리 이제 그 기체에 다이어트를 해서 기체를 가볍게 만들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모한 세팅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래 날리기 대회에서 그 우승을 하려면은 적어도 2시간 10분 이상은 넘어가야지 그 우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은 모터의 재원에서 제시했던 프로펠러보다 더 큰 프로펠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직렬을 줄이고 병렬을 늘려서 용량을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PID 값을 이제 힘들게 찾아냈습니다. 일단
이 모터 제원보다 큰 프로펠러를 쓰는 이유는 큰 프로펠러가 무조건 효율은 좋습니다. 토크가 나오는 모터에 한해서는. 이 데이터 시트를 비교하게 되면은 제가 쓴 모터입니다. T모터사의 4006인데 이제 제가 썼던 기체가 대략 2.3kg 정도가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터 하나가 부담하는 무게가 대략 한 260g 정도, 460g 정도가 되겠습니다. 맞나? 450g 정도 거예요? 600인가? 64, 24. 600g 정도가 되겠네요. 600g 정도의 추력을 보편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600이라는 데이터가 잘 없어서 544g을 집어서 봤는데, 여기서 재원상 제시하는 값을 보면은 544g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48W가 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존에 프로펠러를 키우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측정을 했었는데, 제가 측정한 데이터는 582g을 발생하는데 38W, 544g보다 40g 더 듬에도 더 많이 양력을 발생하면서도 10W나 적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효율은 15로 증가했고요. 이건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실질적으로 저울과 그리고 ESC 모터 막 프로펠러 조합해가지고 기구물 만들어서 측정한 데이터들인데, 여기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배터리 용량을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오래 날리기 우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런 시험을 꼭 해봐야지 최적의 기체를 세팅해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비행 예측 시간도 계산을 해봤는데, 비행 예측 시간이 1.8시간에서 많게는 2.2시간이 돼 있습니다. 2.2시간이라면 2시간 10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나왔던 신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은 3시간까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계속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실제 무게를 측정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인위적으로 2.3kg 이상을 달려고 배터리를 추가하고 하면서 기체의 무게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배터리는 부담이 안 가게 그냥 리튬 폴리머를 달았었는데, 2.3kg를 드는데 161W 소비 전력이 나오는 걸로 안정적인 소비 전력이 발생해가지고 계속 한 요 정도 무게의 구성으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효율은 어떻게든 제가 구성을 뽑아내긴 했는데, 첫 번째 비행을 하는 순간 기체가 이제 뒤집어지는 줄 알고 상당히 겁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이 비행성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 비행성의 확보는 뭐 물론 기성품 나온 드론들처럼 진짜 말뚝 박은 듯이 공중에 딱 떠 있는 그 비행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효율 제일 높은 구성에서 최대한 비행성을 만들어내야지 안전하게 비행을 하면서 시합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행성을 최대한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해보니까, 롤링이나 피칭은 호버링 할 때 5도 정도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까지 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GPS 호버링 오차는 1m 이내에서 약간 흘러다니는 정도, 그리고 바람은 한 3m 이상도 불긴 했는데 3m/s 내풍 성능은 갖춰줘야지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 시합할 때도 계속 돌풍이 불어가지고 기체가 들쑥날쑥하는 이제 불안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 내풍 성능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픽소크나 APM 그런 거나 아니면 뭐 CC3D 아니면 제일 많이 쓰는 레이싱 드론 FC를 쓰게 되는데, 그걸로 이렇게 극단적인 비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팅은 아마 기체를 한 10개는 부셔 먹어야지 그 세팅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PID 세팅하기 쉬운 그냥 기성품 FC를 사용했습니다.
그 기성품 FC에는 그 IMU에 댐핑 처리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다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이제 자작용으로 나오는 그런 FC에는 PID 값이 0.002부터 뭐 얼마를 더 올려주면 막 변화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런 극단적인 세팅에서는 얼마를 더 올려야 되고 어디까지가 조절이고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엎어먹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이 그 기성품 FC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200까지라는 딱 제한된 범위에서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품 FC를 쓰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이 PID 세팅은 그 프레임 크기랑 모터 사양 프로 크기 때문에 그 쓰는 거에 따라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일단 제가 썼던 기체 같은 경우에는 모터 대비 프롭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압도 낮아서 리스폰서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그 느린 리스폰서를 보상하기 위해서 P값을 한 50 정도 올리게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 계속 웽웽웽웽 하면서 커지는 그런 이상한 것 때문에 이제 D값 부분을 좀 내리다 보니까 그런 튀기는 부분도 없어져서 D값은 거의 없다시피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느 정도 비행성을 확보하는 PID 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는 무게를 더 감량하기 위해서 레이싱 드론 FC를 넣어가지고 PID 값을 한번 찾아보겠지만, 일단 그 쉽게 대회에 참가할 때 PID 세팅 값을 찾으시려면은 그냥 기성품 그 DJI FC 같은 거를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1회 때부터 3회 때까지 우승 기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19년도 1회 우승 기체의 사진입니다.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었던 기체보다 더 극단적인 세팅 구성이었습니다. 프로펠러는 권장하는 프롭보다 2.5인치나 큰 걸 사용했고요. 그리고 권장하는 볼테이지 절반밖에 안 되는 11.1V 배터리를 썼으며, 이제 용량은 그렇게 전압을 내리면서 용량은 28A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배터리 용량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암페어 전류량을 이제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극단적이지만 비행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비가 오는 악조건에서도 2시간 22분이라는 기록을 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체를 확인한 결과 엄청나게 경량화해서 배터리를 제외했을 때 기체 무게가 600g도 안 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체 같은 경우에 진짜 좀 많이 또 출전하게 될까봐 되게 견제했었는데 이 기체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도 2회 때 우승 기체입니다.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을 도입했는데 배터리 3단 분리를 했습니다. 이 배터리 3단 분리를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것은 이제 다 쓴 배터리를 떨어뜨림으로써 무게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무게 때문에 전력 소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남은 배터리들의 그 소비가 상당히 작아지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길어지는데, 무려 이제 기록은 2시간 35분이 나왔습니다. 역시 저는 이제 이 기체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뭐 1등은 생각을 안 했는데, 다행히도 올해 이 기체가 출전을 했지만 그 더운 날씨 때문인지 내부 트러블로 한 40분 정도 비행하다가 추락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 상당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전반적인 사이즈가 좀 작아도 견고하게 만들어서 최대 이륙 중량이 2.8kg로 상당히 좀 많이 무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21년도 제가 제작했던 3회 우승 기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만들었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견고하게 잘 부착될 수 있게끔 각 파이프를 사용했고요. 각 파이프를 사용하면서 이제
카본 플레이트랑 접합면이 잘 닿아가지고 좀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별다른 모터 마운트 없이도 모터를 견고하게 사각 파이프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타입이 아닌 푸셔 타입으로 조그만한 효율도 놓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배터리 2단 분리, 저는 이제 3단을 하려니까 3단은 너무 복잡한 구조가 돼서 2단 분리까지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운데 1차 배터리를 달고, 그리고 모터 암에 이제 배터리를 분산해서 무게 분산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노린 부분은 이제 이 모터 대비 큰 프롭이고 이 기체 중량 대비 큰 프롭이기 때문에 저주파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저주파 진동이 FC까지 전달될 때 그래도 이제 무거운 무게로 그 진동을 좀 흡수하려는 취지에서 했고, 그게 나름 약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원래 예상 시간은 3시간 비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상하게 아침에 보슬비가 내려서 제가 그 기체 전반적인 부분을 다 랩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2차 비행을 하는 12시부터는 해가 엄청나게 짱짱하게 비치는 바람에 엄청 덥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2시간 20분이라는 기록이 나왔고, 운 좋게 이제 견제했던 대상들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약간 구차한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그때 랩핑을 안 했다면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 대회를 시합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되게 간단한 대회입니다. 진짜 간단한, 올해 비행을 하면 우승하는 그런 대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들을 모으고 실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 기체들이 내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비행 시간을 내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기성품,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기체들의 제일 아쉬운 점은, 제 실사용자로 느끼는 것은 부족한 런타임입니다. 지금 제가 경찰 드론을 운용하고 있지만, 그 배터리의 노후로 인해서 권장하는 배터리 용량을 50%까지만 쓰라고 하는데, 그 50% 선까지 맞춰놓고 경고를 맞춰놓으면은 대략 12분에서 13분에서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리턴 투 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항상 런타임이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시합을 느끼면서 쌓였던 이 데이터들이 중소기업으로 많이 전파되면은 우리나라 드론들이 발전이 있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